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가 불발된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4강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하면서 찬탄 대 반탄 대결 구도가 뚜렷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반탄 후보의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유튜버의 머리를 조아린다. 제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이냐. 찬탄파 후보들 사이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전직 대통령 후보의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갈림길 위에서도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 때문일까요? 오늘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 16%라는 역대 최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길심 혹은 윤심만 바라보다가 정작 민심은 거스르고 있는 거 아닌지 제1야당을 향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서 주진우 의원이 탈락하면서 기존에 5명 중에 이제 4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찬탄 후보 대 반탄 후보 딱 2대2 구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탄핵이 제가 속한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무지막대한 그런 영향 끼치는지가 바로 저기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주진우 후보는 이 중도층을 겨냥한 세대 교체를 주장을 했는데 글쎄요, 청문회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초선의 한계 그리고 중도가 아직은 설당이 없다는 그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이 국민의힘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정말 어마무시하고 앞으로도 또 상당 기간 이 이른바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면서 상당히 힘들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그대로 찬탄 2명, 반탄 2명이 물론 언론에서 저런 그 구도라든가 이 조어를 찬탄, 반탄을 얘기를 한 거지만 예. 그것도 어느 엄연히 또 현실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의 또 일반 여론조사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것은 지금 선뜻 뭐 이렇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당으로서는 어느 누가 당대표가 돼도 지금과 같은 전혀 새로운 정당 그리고 정말 이를 기반으로 정말 튼튼하고 건전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그런 정당으로 모습을 바꾸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저 2대2 구도 속에 예. 그대로 녹아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좀 지성을 발휘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그 신새벽에 그때도 당원들의 힘으로 어찌됐건 원점으로 되돌린 그런 모습을 그 일반 국민들은 목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정말로 망하지 않으려면 어떤 후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우롱하는 듯한 그런 윤석열 씨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도 김문수 후보가 가장 지금 당대표를 유력하다고 하는 후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복당의 기준도 없나요? 그 당은? 복당을 시키겠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긴 뭐 전한길 씨도 하자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이니까 뭐 복당도 가능한 모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안 될 텐데 어느 분이 결선에 올라갈지 아니면 뭐 단번에 1차에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이제 2차 결선은 가서는 이제 8대2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원 투표 80, 네. 국민 여론 20입니다. 당원들의 아마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발 좀 올바른 방향으로 보수가 다시 서는 방향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 난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참 안타깝네요. 예, 정광재 의원님. 안철수, 조경태 이 두 후보, 그러니까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잖아요. 두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점쳐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단일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예. 아마 두 분 모두 이게 사자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 그 5월 3일 우리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도 이른바 찬탄 둘, 반탄 둘 이렇게 됐고 찬탄 1명, 반탄 1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두 후보는 그 결선 후보로 가는 한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때보다 좀 상황은 어려워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여러 조사를 보면 이른바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분들의 조사 결과가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5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 경선 선출 때보다도 오히려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진 것은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도 여러 면에서 우리 당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여러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이 2017년에 우리가 탄핵을 당한 이후에도 다시 집권 또는 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부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전에 있었던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 검진을 했고요. 법무부가 진료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결과를 받았다고 조금 전에 알려왔습니다.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 진료 결과 건강상의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집행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법무부의 객관적인 의료 진단에 따라서는 부인이 되는, 기각이 되는 주장이 되는 셈입니다.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 진료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 20%, 이 이제 투표가 반탄파에 유리한 구도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조경태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고도 흥행에도 좀 도움을 얻고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십니까? 정강재 의원은 낮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보면 당대표 결선 투표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경선을 치러서 50%를 넘는 사람이 없으면 1, 2등이 결선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단일화의 필요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두 사람 중에 안철수, 조경태 의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2등까지만 들어가면 결선을 또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때 가서 뭐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세를 몰아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 전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매우 낮아 보이고요. 다만 경선 룰과 관련해서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면 국민의힘은 적어도 당원 투표 50%, 예. 일반 여론조사 50%, 그것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을 따지지 않고 오픈해서 묻는 정도의 룰은 가져가야 어떤 변화나 혁신을 꾀할 수가 있는데 점점 그 룰도 이상해지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국민의힘의 회복 가능성 이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전한길이라는 키워드가 국민의힘 관련 뉴스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오늘 오전에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옷을 벗었느니 뭐 누웠느니 이거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죠. 제가 알았으면 반대했고요. 그러나 그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없지 않습니까? 김혜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시야에서 사라진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주장했던 국민 경선 100%였다면 판도는 좀 달라질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아예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유일한 성과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지금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저 방송에 나가서
나가지 말았어야죠. 저기 나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계엄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한다면서도 뭐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윤석열 씨랑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2시간짜리 계엄이었고 경고형이었고 아무 일도 없지 않았냐. 심지어는 그 추종자들은 계몽령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지금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JTBC를 비롯한 방송사들 단전 단수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이 방송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일어났고 정치인들은 다 잡혀갔을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또 국회에서 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가서 해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당인데 지금 아무도 안 다쳤고 아무도 안 죽었다? 이게 지금 보수 그 제1야당의 당권 주자가 할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동연 의원님, 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에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 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뭐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이 대선 과정에서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차례 사과를 한 거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계엄에서 누가 죽었거나 다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글쎄요 번복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이게 일반적인 계엄, 이른바 수백 명, 수천 명이 살상을 당한 일반적인 계엄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란이라는 그런 프레임 여기에는 우리가 쉽게 빠지면 안 된다. 내란은 끝까지 재판이 완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내란을 수용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재판이 왜 필요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일반적인 계엄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마찬가지로 또 제2당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을 품어야 된다. 지금 나라까지 떨어진 국민의힘 지금 16%까지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조차 갈라치거나 이런 거 하면은 정당에 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모든 물을 큰 바다가 수용을 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제2당까지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2당은 가능하지 않겠죠. 2% 이제 예. 후반부에 인터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만 예.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상계엄,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비상계엄이고 합법적인 비상계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불법적이죠. 그 상황이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다른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수계로 기소가 된 것인데 내란 수계의 법정형은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발언대로 그 비상계엄 과정에서 누가 죽거나 다쳤으면 결론은 거의 하나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뿐이지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란 수계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유죄가 아니라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망언에 가깝거든요. 예.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정강재 의원님께 여쭐 건데요. NBS 여론조사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16%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저 지지율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재입당 받겠다 이런 발언도 나왔거든요. 이 16%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현직 대변인으로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드리는 것은 뭐 부적절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입당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 리더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 당규에도 분명히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물론 그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탄핵 재판 결과 위헌 위법한 그 계엄을 했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당에 그 재입당한 일은 없을 겁니다. 또 하나 NBS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우리 당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본다면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명하게 답을 못하니까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붙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예. 결국 우리 편만 똘똘 뭉쳐도 뭐 나머지 그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거나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거나 이게 얼마나 요원한 과제인지를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분과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